깊은 밤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주택가에는 오래되고 낡은 집이 하나 있었다. 그 집은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항상 조용했고 불빛도 거의 켜진 적이 없었다.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얼른 발걸음을 재촉했고 아이들은 장난삼아 그 집을 유령의 집이라고 불렀다. 그 집에서는 10년 전 한 가족이 비극적으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곳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다. 그러나 10년 만에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었다. 지훈과 그의 아내 수연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. 그들은 이 집을 싼 가격에 매입했고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느낌이 마음에 들어 즉시 이사를 결정했다. 첫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. 하지만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. 어느 날 밤 지우는 침대에서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. 무언가가 방 안에 있는 것 같았다. 그는 조용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.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. 하지만 어딘가 낯선 차가움이 방 안에 퍼져 있었다.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그 차가운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.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. 그릇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주방 찬장이 흔들리고 있었다. 그녀는 깜짝 놀라서 주방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. 그저 찬장 문이 열려 있고 몇 개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. 수연은 단순히 지진이라도 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겼다. 하지만 그날 밤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. 늦은 밤 지훈과 수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. 그때 갑자기 TV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. 지훈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리려 했지만 TV는 그대로 깜빡거렸다. 그리고 TV 속 화면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했다. 그 검은 화면 속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.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. 처음엔 흐릿하게 보였지만 점점 선명해졌다.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린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.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TV를 껐다.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고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에 빠졌다. 그들은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믿을 수 없었다.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. 그날 밤 수연은 잠결에 거실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.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서성이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. 처음에는 지훈이 깨어난 줄 알았지만 침대 옆에 누워있는 지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.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는 자신이 환청을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. 그러나 바로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. 수연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.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. 발소리가 침대 가까이에서 멈췄다. 수연은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온몸이 굳어버렸다. 차가운 기운이 그녀를 감싸며 무언가가 그녀의 머리맡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. 그날 이후 지훈과 수연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. 꿈속에서 그들은 낯선 형체가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다.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. 그리고 눈을 뜨면 그 기분이 현실에서도 이어졌다. 마치 꿈속의 존재가 현실로 넘어온 듯 집안에서 그 차가운 기운은 점점 강해졌다. 한 번은 지훈이 갑자기 수연의 목을 움켜잡고 소리쳤다. 왜 자꾸 나를 쫓아오는 거야? 대체 왜? 수연은 눈을 크게 뜨고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. 뭐라고? 내가 뭘 쫓아온다고? 지훈은 눈빛이 흐릿해지더니 다시 평소처럼 돌아왔다. 그는 방금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다. 그러나 그 순간 수연은 확실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. 그 집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. 두 사람은 결국 그 집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. 그들이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다. 10년 전 그 집에서는 한 가족이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. 부모와 두 아이로 이루어진 그 가족은
어느 날 집안에서 모두 사라졌고 그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.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이 살해되었을 거라고 믿었지만 아무도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. 지훈과 수연은 점점 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지만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갈수록 심해졌다. 어느 날 밤 수연은 집 안을 나가려고 하다가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멈춰섰다.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아니었다. 그것은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다. 그 여자는 멍한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. 수연은 공포에 질려 거울을 쳐다보았지만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.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다.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거울을 뚫고 나오듯이 수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.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울을 외면하려 했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. 그날 밤 지훈과 수연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. 그들은 짐을 싸고 서둘러 집을 나섰지만 그 순간 문이 갑자기 닫혔다. 아무리 문을 열려 해도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. 그들이 다시 문을 열어보려는 찰나 집 안에 불이 꺼지고 차가운 바람이 집 안을 휘감았다. 여기서 나갈 수는 없어.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.